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경제 분석 방법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직 안 보고 오셨다면 링크 걸어둘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영상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요,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장기 채권 금리하고 단기 채권 금리 중에서 어느 채권의 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장기 채권입니다. 자, 채권이란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해요. 돈을 장기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그만큼 리스크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를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돈을 짧게 빌려주면요, 리스크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1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는 건 조금은 힘들죠. 하지만 1년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채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간으로 인해서 생긴 추가 금리를 좀 더 전문 용어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로 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더욱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제에는 100% 정답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간혹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질 때가 존재합니다. 이런 시기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지난 영상에서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뜻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즉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쌓인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향후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하늘색 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년 전 장단기 금리 곡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장단기 금리 곡선의 모습을 보면은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더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예요. 이 뜻은 현재 시장이 향후 미국의 경제를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곧 유동성 부족을 뜻하게 됩니다. 경제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경제의 중심을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있어야 시중의 화폐가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은 시중에 직접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즉 시중은행이 있어야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은행은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예대마진이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고 이 차이에서 돈을 버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단기로 돈을 빌리고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통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굳이 단기로 돈을 빌리고 장기로 돈을 빌려줄까요? 다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지고 올게요.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낮게 지급해도 되고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높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요, 단기로 돈을 빌리면 낮은 이자를 우리한테 지급을 하면 되고, 우리한테 낮은 이자로 빌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기업한테 장기로 빌려주게 되면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익으로 인해서 은행은 돈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저한테 예금이라는 명목 하에 단기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린 돈의 이자를 1% 지급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은 저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기업에게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장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기업은 장기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져서 높은 이자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은행은 기업한테 이자 5%를 받았고 여기서 저한테 이자 1%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이 4%가 남게 돼요. 이게 은행의 예대 마진의 구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단기 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은행은 기업한테 장기로 돈을 빌려줘서 5%의 이자를 받는 거였고 저한테는 단기로 돈을 빌려서 1%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여기서의 차익 4%가 마진으로 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으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기업은 은행한테 1%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은행은 저한테 5%의 이자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은행의 마진은 마이너스 4%로 손실을 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럼 굳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필요가 없겠죠.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기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은 경제가 좋지 않게 흐를 거라 기대하면서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이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고 돈이 잘 흐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방법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이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으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져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매번 찾아왔어요.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100%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볼 수가 있고 이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사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현재도 장단기 금리는 계속해서 역전 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은행권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조만간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뜻이에요. 최근 주식시장이 불같이 올랐지만 이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